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12쪽에 맨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 1958년도에 소방법이 만들어지면서 근대적 의미의 소방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 소방공무원법이 시행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는 역사예요. 자, 1958년 소방법 제정이 되면서 드디어 경찰과는 분리가 됩니다. 자, 1958년이라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좀 시끄러웠던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자, 이럴 때 경찰과 소방이 분리되었다는 게 좀 여기서 이제 그 특기할 만한 사항인데, 이게 이때부터는 이미 서울과 부산, 그 다음에 주요 광역시, 당시에는 이제 광역시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직할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시 단위의 커다란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미 생겼었죠. 불을 끄는 임무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왜 소방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안 이유, 이거는 국회에서 당시에 논의됐던 것을 제가 그대로 저 강의 자료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 법안은, 자, 소방법 이 법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 자, 눈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눈 때문에 일어나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자, 여기까지요. 목적이 화재만이 아니에요. 벌써 풍수에, 그 다음에 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이게 많았다고 지금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제설 장비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예요. 이게 1958년도만 해도 대체로 초가집이에요. 대한민국은요. 대체로 초가집이고, 아주 그 번화가인 도시 정도가 그냥 기와집에 아주 독특한 건물 한두 개 있는 정도요. 아주 독특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3층에서 5층 정도의 건물?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었던 시절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당연히 거의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3층에서 5층 정도의 건물이 가장 고층 건물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자, 그런 건물 빼고 초가집은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무너져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거든요. 이런 거 등등의 예방, 경계 등등이 있는데,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한다. 이게 이제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를 경멸. 자, 피해를 없애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전체 8장 84조로 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해서 전문 5장 54조로 감축한다. 자, 원래 소방법안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있었는데,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대폭 수정해서 잘 또 정리를 한 거죠. 자, 이런 그 제안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자,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개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3쪽에 맨 위에 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최초 소방 관련 법령은 1958년도에 제정, 1958년도 6월 시행된 소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방법의 주요 당시에 제정되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의외로 구체적입니다. 자, 강의 자료에 있어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법의 단일화를 위해서 화재와 풍수해, 설해까지 규정함. 원래는 화재였는데 풍수해가 더해지고 설해가 더해졌다는 얘기. 두 번째,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화재와 재해를 예방하고 경계, 진압, 방어의 사명을 완수한다. 그래서 권한을 보장한다. 자,
소방서장만이 아니라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는 이게 소방서가 전국에 다 설치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가 있는 곳은 소방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한 곳은 경찰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 1958년도가 소방서가 이게 지금처럼 전국에 딱 모든 게 딱 이렇게 설치된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자, 3번. 국민에게 의무를 명시하고 소방서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 자, 이거는 국민들도 방화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소방서장이 감독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예요. 긴급하게 불을 끄거나 재해를 방어하는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소방 대상물 또는 소방 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한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정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손실 보상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정법의 어떤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가 적정한 방화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검정. 자, 이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괜찮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검정받도록 한다. 예, 지금의 시험 통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시험 통과의 개념을 이미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기계나 소방약품, 소화기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사서 구매를 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 막상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서 좀 작동이 안 돼요.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검정을 받도록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쯤 배울 것 같은데, 소방서장의 방수. 자, 불 끄고 방수. 자, 물이 나오는 곳과 연결을 해야 되는 방수 업무를 보조하도록 의용소방대를 서울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자,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의용소방대라는 단어가 이때 이미 처음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자, 우리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배우게 될 텐데, 벌칙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것 등등의 벌칙이 행정법에는 항상 거의 적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방법의 주요 골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소방에 관련된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한다는 얘기,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얘기, 의용소방대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